머티리얼 에디터. 머티리얼 에디터는 이제 요런 객체 오브젝트한테 지금 여기 연두색 비스무리한 색이 보여서 나중에 렌더링을 하면 이 색으로만 나오는데, 거기다가 실제 이제 얘한테 이미지를 입힌다던가 아니면은 특정한 작업들을 해서 뭔가 재질감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머티리얼 에디터를 눌러주면은 이런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이런 창이 여기 보면 무슨 슬롯이라고 부르는 뭔가가 있고, 얘를 갖다가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에 끌어다가 이렇게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요 버튼을 눌러서 하면은 이 재질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지금 색깔이 혹시 다른 이유는 V-Ray라는 렌더링하는 그런 특이한 서드파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뭐 이 재질에 관련돼서 공부하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있구나, 재질을 편집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정도만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 재질 에디터, 그 옆에 가면은 이제 렌더 셋업이라고 그래갖고 사진을 찍을 거거든. 이제 이렇게 다 내가 씬을 구성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찍을 건데,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찍을 건지를 이제 설정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V-Ray가 깔려 있으면 V-Ray 탭 같은 게 나타나고, 맨 처음에 우리 맨 처음에 커먼 탭에 가서 Assign Renderer라는 창이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눌러보면 V-Ray Advanced 3.0 이렇게 돼 있죠. 눌러서 Default Scanline Renderer 오케이 해줍니다. 그럼 밑에 Active Shade 이것도 마찬가지 Default Scanline Renderer 이런 식으로 해주고, 렌더링 버튼을 누르면은 이 맥스가 깔렸을 때 기본으로 제공하는 렌더러, 사진 찍는 기계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라고 보면 돼요. 이 렌더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카메라 중에도 캐논이 있고 니콘이 있고 그런 것처럼 렌더러도 여러 가지 종류의 렌더러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자주 쓰이는 게 기본으로는 스캔라인 렌더러라는 걸 쓰게 되고, 나중에 이제 서드 파티로 V-Ray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재질을 입히고 이제 화면 설정을 하고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많이 씁니다. V-Ray까지 나중에 이제 갈 거고,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 확인만 하고, 자 여기 커먼 탭 가서 보면은 크기, 사진의 크기를 정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아웃풋 사이즈라고 나오는 거, 요걸 갖다가 렌더링을 할 때는 이제 복잡한 화면이 되면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작은 화면을 가지고 640, 480 정도 작은 화면을 가지고 렌더링 시험샷을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진짜 포트폴리오 같은 거 넣을 때 아니면 뭔가 출력용으로 하나를 뽑겠다 그러면은 가서 HTTP 같은 거 가가지고 1920, 1080 아니면 자기가 훨씬 더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640에 480 정도로 클릭해 놓고, 그래서 렌더링 하면은 그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나중에 얘를 렌더링이 잘 됐다, 이걸 써먹어야지 하면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써먹는 거, 그런 것들을 렌더링, 이게 셋업이고,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렌더링 했던 거 다시 보여주는 렌더 버튼이에요. 단축키는 여기 렌더링 메뉴 가면 렌더러 Shift Q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단축키. 방금 전에 했던 어떤 렌더링을 또다시 하거나 또다시 하나 그럴 때는 F9 눌러주면은 방금 전에 했던 렌더링 세팅으로 다시 한번 렌더링을 그대로 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위에 버튼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아래쪽으로 갑니다. 밑에 가면 여기 뭐 0, 100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것들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일단 애니메이션은 전혀 다루지 않을 테니까 제껴둡시다. 오른편으로 갑니다. 오른쪽 귀퉁이에 가보면 이제 줌 클릭하고 들어가면 커지고 작아지고, 여기도 이 화면들 톱,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뷰포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뷰포트를 활성화시킬 때, 노랗게 활성화시킬 때는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주면 제일 편해요.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고, 난 이거를 요 줌으로 위로 갔다가 당겼다가 또 손바닥으로 좌우로 이동, 이거는 네 군데 동시에 보이죠? 창 요렇게 4개 나눠진 거 드래그 해보면 4개가 동시에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버튼이 있는데 녹색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안에 하얀색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녹색이 있는 경우는 선택이 된 오브젝트, 지금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놈만 화면에 꽉 차게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볼까요?
자, 퍼스펙티브를 활성해 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서너 개가 있고 빨간 것만 선택을 해놨어요. 클릭 딱 해주면 그놈만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눌러주면 전체, 얘가 선택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상관없이 전체가 꽉 차게 보여지는 거고. 차이 알겠어요? 지금 요거는 전체가 다 보이는 거고, 요거는 화면에 선택된 오브젝트만 꽉 차게 보여주는 거고. 요건 뭘까? 그러면 창이 4개 다 보이네. 4개 전체에 다 영향을 미쳐라 라는 뜻이 되겠죠. 눌러주면은 4개 전체에서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꽉 차게 보여준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아까 봤던 손바닥 요거 있었고, 그 옆에가 오빗이라고 해갖고 이제 뷰포트를 회전해 주는 거,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보여주는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 전체, 지금 현재 요 퍼스펙티브라고 되어 있는 요 뷰포트만 더 크게 보여라, 작게 보여라 이렇게 해주는 거. 요거는 Alt W 눌러주면은 단축키로 떠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뷰포트를 보는 방법은 여기 가보면 위에 이런 거 보이죠? 이게 큐브라고 하는 놈인데 걔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면서 봐도 돼요. 여러분 톱이라고 돼 있지? 여기 눌러봅시다. 자, 프론트로 바뀌고 또 눌러보면 또 백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보일 거예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되면 드래그를 하자마자 오소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 그냥 그 아이소 화면으로 바뀌는 거고. 자, 눌러서 여기 보면 카메라, 라이트, 퍼스펙티브 이름들 다 있으니까 여기 기본 톱이었죠? 톱 눌러주면 톱 화면으로 다시 갑니다. 난 프론트로 위에서 앞에서 본 건데 뒤에서 본 걸로 할래. 뒤에서는 백이지. 백. 프론트는 다시 앞에. 이건 단축키가 그 앞 글자예요. 자, 내가 얘를 빙글 돌렸어. 갖고 아이소로 만들었어. 근데 다시 톱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T자만 딱 눌러주면 되는 거야. 한글로 되어 있으면 안 먹어요. T자 딱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톱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가면 되고, 왼쪽에 요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뷰 파트 이렇게 레이아웃이 있으니까 나는 좌우로 2개, 옆에 큰 거 이거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도 보이게 할 수 있고, 금방 자주 쓰이는 기본값 4개로 보게 할 수도 있고. 자, 이거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편한 대로. 자, 옛날 초창기에 3D 스튜디오 맥스가 아니라 그냥 3D 스튜디오였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작업을 했었어요. 퍼스펙티브 큰 거, 여기 톱, 프론트, 레프트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자, 자기가 편한 대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파트라고 하는 놈이에요. 얘네들은 단축키로 마우스에 중간 버튼 있죠? 휠, 그거를 뚝 누르면은 손바닥으로 되고, 또 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줌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Alt키를 누른 채로 돌리면은 오빗이 됩니다. Alt키를 누른 채로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그리고 위에 툴바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여기 뷰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봤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요거까지 마저 설명을 합시다. 여기 보면 톱 있고, 이거는 뷰포트 보이는 거, 그 옆에 보면 이 뷰포트를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퍼스펙티브 화면에는 리얼리스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렌더링하면 요 정도까지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보고, 그다음에 쉐이드는 그림자 같은 거 안 보이는 그런 형태고, 보면 컨스턴트 컬러는 컨시스턴트 컬러, 그냥 그 빛에 의한 효과나 그런 거 없이 단순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만 보여주는 그런 모드가 되는 거고, 엣지 페이스는 이런 엣지들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패시라고 했고, 동그라미 같은 거 이걸 하나 놓고 볼까? 스피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놨을 때 이 스피어가 제대로 리얼리스트로 하면은 둥그러지게 보이게 돼요. 선택 해제해 보면 엣지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엣지 페이스 뺍시다. 그럼 둥글게 보이죠? 근데 이거를 패시스로 딱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면 단위로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면이 다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 히든 라인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색깔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회색조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 와이어프레임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선으로만, 라인으로만 보이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리얼리스틱이나 쉐이드 같은 거를 쓰게 되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다른 면들은 자기가 편하게 프론트는 와이어로 봐야지, 뭐 위에서 본 거는 다시 나는 뭐 아까처럼 히든 라인으로 봐야지, 이래가면서 위치 조절을 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제 요거 인터페이스 같은 거 이제 잘 인식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여기 지오메트리 파트에 있는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나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 같은 것들을 자꾸 그려봐요. 그냥 클릭, 드래그, 드래그, 딱. 이건 박스. 그래서 이쪽에 갖다 놓고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동해보고, 스케일 같은 거 이용해서 크기 조절해보고, 그 다음에 지우고, 선택해갖고 또 드래그해서 지우고, 또다시 나는 실린더 만들어야지. 톱에서 만들면 어떻게 나오고, 프론트에서, 프론트 화면에서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도 만들어지네 라는 거, 이리저리 어떤 화면에서건 그려가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면 됩니다. 클릭하고 어떤 거든 또 여기 오브젝트, 여기 뭐냐, 크리에이트 패널 옆에 모디파이 패널에 가면은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가 레디우스라는 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 얼마고, 반지름 나는 30으로 바꿀래. 그러면 커진 거 보이죠?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하이트 높이는 50으로 할래. 이 정도. 그리고 잘 보면 이렇게 하얀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져 있는 게 보여요. 그게 높이를 난 5개의 면 단위로, 엣지 단위로 나눠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면 그냥 한 면만 딸랑 보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올라가면 면 단위가 나뉘죠. 정말 중요한 놈이에요, 이 세그먼트가. 왜 세그먼트를 이제 하나씩 하나가 필요하고 2개가 필요하고 3개가 필요한지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작업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어쨌든 이 면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캡은 여기 위에, 캡도 1이라고 돼 있는데 둘, 셋, 넷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이죠? 캡도 세그먼트를 나눌 수 있고, 사이드는 옆면입니다. 자, 얘를 1로 만들어 놓고 옆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원을 표현하는데 면을 18개를 이용해서 이 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각져 보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라인 탁탁 각져 보이는 거, 그거를 둥글게 더 많아지면은 걔네들이 굉장히 둥그러집니다. 자, 요거 2개를 비교해서 렌더링을 해봐요. 딱 눌러보면 요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고, 얘는 이렇게 각이 딱 보이는 게 18개밖에 안 되니까 얘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이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은 이 사이드가 8개만 되더라도 걔를 둥글게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어떤 경우에는 12, 어떤 경우에는 16, 어떤 경우에는 18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보통 뭐 4의 배수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럴 때나 그런 거고 딱 항상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이드는 그런 거. 스무스라는 거는 요것 때문에 요게 둥글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부드럽게 보이는 거. 자, 스무스의 체크를 풀면은 얘는 각지게 보이지, 면으로. 아까 얘기했던 패시시라는 걸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 온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볼까? 슬라이스 온 체크하고 쭉 가면 이렇게 파이, 조각 케이크 그런 거 같은 느낌으로 잘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이쪽 오브젝트 가서 요번엔 콘 가갖고 뭐 콘을 하나 이런 식으로 원 뿌리에요. 이런 걸 그려놓고, 여기 보면 레디우스 1, 2 뭐 이렇게 쭉 있죠. 수치를 바꿔봐요. 이게 커지는 거, 이건 레디우스 2, 위에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0이 되니까 뾰족해지는구나. 이런 거를 자기가 감을 잡아놓으면 돼요. 높이, 또 하이트 세그먼트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5. 걔를 많아지면 더 많이, 적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보면 되고, 이게 딱 보면 지금 하이트 세그먼트가 1이에요. 1이라는 거는 하이트 세그먼트가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하나로만 된 거, 통으로 된 거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모디파이 같은 데서 내가 밴드 같은 걸 이용해갖고 얘를 이렇게 휘고 싶은데 제대로 휘어지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휜 것과 잘 봐놔요. 이렇게 얘를 하나 복제를 할게요. 카피를 하고 여기에
그래서 얘네들 처음에 모디파이 갖고 밴드 넣기 전에 콘 요 상태. 자, 하이 세그먼트를 쫙 넣을게요. 밴드 빼고 콘에 하이 세그먼트를 이렇게 10개, 12개 정도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모디파이 리스트 밴드를 딱 눌러놓고 이렇게 가면은 걔는 이제 이런 식으로 휩니다. 보이죠? 다른 거 보이세요? 느낌이 어떤지? 예, 렌더링 해보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기울어진 거고 피사의 사탑처럼 이건 꼬부라지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여기에 세그먼트들이 있어야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쓰게 돼요. 지금은 뭐 딱 이런 거다 정도만 모델링 하면서 자꾸 느끼면서 외우고 익히고 그래야지 지금 뭐 100번 외워봤자 정작 써먹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세그먼트가 그런 거. 오케이?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각각 눌러가면서 튜브는 뭐야 그러면서 위에서 이렇게 그려보고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나오는 게 튜브구나, 이렇게 슬라이스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 돼요.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는 프린트에 있는 대로 한 번씩 꼭 만져봅니다.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자유롭게 만들고 또 아까 요것들 내비게이션 중 버튼 눌러서 좌우로 이동, 휠로 위아래 크게 작게, 아니면 알트 누르고 회전하는 것까지, 오빗 하는 것까지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보면 돼요. 자, 그렇게 많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합시다. 됐습니다.